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새해부터는 21%로 연방 법인세율이 일괄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 갈수록 치솟는 렌트로 인해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에 제동이 걸릴 예정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첫 독감 환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인 학생이 많은 북부 뉴저지에서 고교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크게 늘어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연방 법인세율 개편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연방 법인세율은 5만 달러 순이익 이하는 15%, 7만 5천 달러 이하는 25%, 10만 달러 이하는 34% 등 최고 39%까지 8단계로 나뉘어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새해부터는 21%로 연방법인세율이 일괄 적용되도록 개편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된 것입니다. 법인세를 내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그동안 15%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금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5만 달러 이하 업체의 경우 기존 법인세 15% 대비 40%포인트 인상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맨하탄의 한 한인 회계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인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15% 세율을 적용받았다 해도 과장이 아니라며 세제 개편으로 39%에서 21%로 법인세율이 대폭 낮아졌다고 하지만 기존 39% 세율은 10만 달러 이상 33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들에게나 적용됐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라는 단어는 상당수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 갈수록 치솟는 렌트로 인해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 렌트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부동산 지표와는 달리 기존 세입자가 체감하는 렌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뉴욕시 렌트 동향에 따르면 퀸즈 중간 렌트는 2,75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맨하탄도 전년 동기 대비 2.7% 내린 3,295달러이고 브루클린은 1년 전과 같은 2,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신축 아파트 물량 증가로 일정 기간 렌트나 브로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건물주의 컨세션 혜택이 늘면서 렌트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향도 기존 세입자에겐 먼 이야기입니다. 물가 인상 등 이런저런 구실로 실질적인 렌트를 올리는 집주인이 예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렌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정체된 가구 소득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부동산 보고서는 뉴욕시 세입자의 소득 대비 렌트 지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추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에 제동이 걸릴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심각한 수준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여권 사용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조치를 이달 내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제정된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IRS가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IRS는 이 조치에 해당되는 심각한 수준의 세금 체납액은 벌금과 이자를 포함해 5만 1,000달러 이상인 경우라고 이날 설명하고,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늦기 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IRS와 분할 납부 일정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퀸즈 플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2018 설날 퍼레이드 우리설 대잔치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퀸즈 한인회와 중국계 단체들로 구성된 설날 축제위원회는 최근 2018년 설 퍼레이드를 2월 7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홍보 및 참가 독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설 퍼레이드는 이날 오전 11시 퀸즈 유니온 스트릿과 37 에비뉴 교차점에서 출발해 샌포드 에비뉴를 따라 메인 스트릿을 경유한 뒤 39 에비뉴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중 합동 루나 뉴이어 행사의 일원으로 열리는 이날 설 퍼레이드에서 한인단체들은 중국계 단체의 뒤를 이어 행진하며 형형색색의 꽃차와 태권도 시범, 전통무용당 등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10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 약 30년간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멕시코계 남성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국적지 멕시코로 추방됐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조경관리원으로 일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호르헤 가르시아는 전날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을 통해 29년 전 떠나온 멕시코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공항에는 가르시아의 아내와 두 자녀, 이민자 권리옹호단체, 미시간 유나이티드 회원 등이 나와 눈물의 배웅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가르시아가 15년 전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2005년부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외려 추방으로 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는 2009년 이민법정에서 추방 판결을 받았지만 범법 행위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면서 집행유예 연장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즉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구속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청원으로 추방 날짜가 2차례 미뤄졌으나 ICE는 2018년 1월 15일을 최종 기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미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첫 독감 환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하키게임 참가를 위해 뉴욕주 버팔로를 방문했던 니코 말로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 14일 사망했습니다. 말로치는 B형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독감인 것으로 진단받은 바 있습니다. A형과 B형의 구분은 바이러스 핵산 유형에 따른 것으로 두 타입 모두 감염 시 중증의 독감 증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A형 인플루엔자가 B형보다 더 중증이 나타난다고 알려졌으나 B형 역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B형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낮은 소아와 노인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올해 독감이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들은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3에서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표준시험이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 머피 주지사의 임기 동안에는 셀프 주유가 현실화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당시 뉴저지에서 3에서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표준시험을 폐지시키기로 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부터 PARCC 시험에 합격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졸업 규정도 폐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PARCC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표준 시험에 대한 윤곽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PARCC는 뉴저지에서 곧 폐지될 것이라며 교육 전문가들과 논의해 PARCC를 대체할 표준 시험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하원에서 데클란 오스켈론 주 하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셀프 주유 허용 법안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셀프 주유를 허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 홈리스 쉘터를 오픈하려는 뉴욕시의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7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센트럴파크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옛 파크사보이 호텔 건물에
홈리스 남성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쉘터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사전 통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 관계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9일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키스파우스 시의원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학생이 많은 북부 뉴저지에서 고교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17일 지역 일간지 레코드는 북부 뉴저지 고등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면서 학교 당국의 자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21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생 사이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세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더해 전자담배 장비에 액상 마약류를 넣어 피우는 청소년도 급증세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북부 뉴저지 학교 당국은 전자담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니코틴이 함유돼 있고 일반 담배를 피우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전자담배 장비로 마약을 흡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생의 11.3%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조 선수 100여 명을 성추행한 스포츠 의사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를 돌보는 스포츠 의사로 일하면서 100여 명의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레리 나살 씨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17일부터 미시간주 랜싱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미시간주의 체조 선수 등 약 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두해 자신들을 성희롱한 나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4세의 레리 나살에게 성추행당한 여성 중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시몬 바일스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트위터를 통해 나살의 행동을 신뢰할 수 없고 역겨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알리 라이즈만, 맥칼라 마로니 그리고 가비 다글러스와 함께 나살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로즈마리 아퀼리나 판사는 금요일에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살은 재판 과정에서 스포츠 의사로 일하면서 미시간 주립대학 사무실, 자신의 집, 체조 클럽 등에서 선수들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그에게 최소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동 포르노 범죄 연루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6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최근 오경보 사태의 영향으로 방사능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피난센터의 무방비 상태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 공격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많은 피난센터인 쉘터들이 핵 공격에 대비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현재 피난센터는 재래식 전쟁의 유물이어서 핵전쟁 시 시민들을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사는 조 카펜터는 나는 기존 쉘터를 한 번도 핵 공격 시 낙진 보호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하와이 당국이 실수로 핵 미사일 공격 관련 대피 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공포에 떨었던 시민들은 진짜 핵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현재 피난센터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 피난센터들을 실제 핵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 기획관인 엘리엇 홀호는 뉴욕의 피난시설들은 미래 핵 공격에 적합치 않다며 많은 피난시설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홀푸드를 인수한 아마존이 제2의 사옥 부지로 최종 20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홀푸드 인수를 통해 사세 확장을 예고한 아마존이 50억 달러짜리 제2의 사옥을 건설할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제2의 본사 건물 신축 도시로 최종 20곳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 238개의 도시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이를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LA, 마이애미 등 20개 도시로 압축한 것입니다. 아마존의 두 번째 본부가 들어설 도시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제2의 사옥 건설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에 5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아마존 공공정책팀의 홀리 셜리반은 성명을 통해 당초에 238개의 도시들 중 20개의 도시를 가리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며 모든 도시의 제안은 엄청난 열정과 창의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도시 선발 심사를 통해 향후 인프라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으로 고려할 만한 북미 전역의 많은 새로운 커뮤니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주요 공항과의 근접성, 기술 인력 유치 능력, 100만 명이 넘는 도시 또는 교외 지역과 같은 이전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도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아마존은 각 지사와 협력하여 제안서에 보다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아마존의 고용 계획을 수용하고 직원과 지역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한인 1.5세 이원우 씨가 17일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셰리프 소속 경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경관은 17일 오후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이 주관한 선서식에 참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2002년 14살 때 부모와 함께 이민 온 이 경관은 2009년부터 미 육군에 입대해 공수부대원으로 활약한 참전용사 출신입니다. 군복무 기간 중 2011년부터 14개월 동안 아프간 전쟁에 참전, 전선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에 근무하는 한인 경찰은 3,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관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해 한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관은 폴리스 아카데미에 입교해 6개월간 경찰 업무 교육을 받고 6월부터 본격적인 경찰 업무를 시작합니다. (1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목요일 새벽 4시경 브루클린 지역 베스 애비뉴에 있는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타일 재료를 판매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와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베스 애비뉴와 베이파크웨이 인근 주택의 창문을 닫고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 한 명의 소방대원이 경상을 입었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차량으로 경찰을 치고 달아났던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17일 체포된 용의자는 20세의 아피산토스와 24세의 윌리엄 로페즈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말 타임스퀘어에서 운전 부주의로 경찰에 검문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으로 다가가자 이들은 검문 경찰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검문 경찰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자 동료 경관이 추격을 시도했으나 체포에 실패했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 정보를 근거로 범인들의 거처를 알아내 전격 체포했습니다.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 교도소에서 1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죄수가 저지른 새로운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주 경찰 당국은 현재 복역 중인 26세의 루델 스넬링이 2016년에 발생한 강력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루델은 2016년 6월 3일 저지시티 세실리아 교회 근처에서 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총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델은 2016년 10월 2일 경찰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대치하는 과정에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베이온시 47가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이날 오전 8시 지하실에서 발생 건물 전체로 번졌지만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인근 건축 현장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오피스 건물로 몇 피트 건너편에 잔 브레난 소방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오피스 건물에는 사람이 없었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 프리킨더가든 이원 언어반이 크게 확대됩니다. 하지만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은 이번 확대안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17일 시교육국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2018에서 2019학년도부터 스페인어, 중국어, 벵갈어 등의 프리-K 이원 언어반 33개를 추가해 총 63개의 이원 언어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어 이원 언어반은 퀸즈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유일한 가운데 지역 정치인 및 시교육국 관계부서 직원들과 한국어 이원 언어반 확대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살기 힘든 최악의 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월렛허브가 전국 50개 주 대상으로 물가와 삶의 질, 의료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자 살기 좋은 주 순위에서 뉴저지는 4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뉴저지는 특히 물가에서 가장 낮은 50위를 차지했고 삶의 질과 의료 시스템 부문 역시 각각 29위, 33위에 그쳤습니다. 은퇴자가 살기 가장 좋은 주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해당하는 플로리다가 올랐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가스 및 전기 공급업체인 PSENG의 가스 및 전기료가 1%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PSENG는 최근 뉴저지주 공공사업국에 가스 및 전기 공급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공사업국이 이번 요금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PSENG 고객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스 및 전기료를 연평균 19달러 70센트 더 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응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론긴 뉴욕 주 하원의원실은 비영리 단체 어반 업바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달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플러싱 개무연 사무실에서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연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자녀가 없는 가정이거나 자녀가 있고 연소득 5만 4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홀리네임 병원 최경희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네.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겐 카운티에서 또 유일한 5스타 병원이신데 네. 특히나 또 좋은 게 한인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예, 막 예를 들면 뭐 영어도 못하고 차편도 없고 이러신 한인분께서 방사선 촬영을 만약에 하러 간다면 네네. 어떤 서비스를 또 받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모든 게 집에 가서 모시고 오고 네. 한국말 하는 그 드라이버께서 네. 그리고 모시고 오면은 이제 도착하면서부터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방사선 오시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게 되면은 옆에서 같이 그 힘든 얘기들 또 많이들 나누고 네. 방사선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 암 환자들인데요. 암 앓으시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가 힘든 면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원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 그 페이션 내비게이터들이 직원들이 네. 옆에서 1대1로 그 앉아서 그 컴포팅도 해드리고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진짜 한인들께서 영어를 못 하신다면은 네. 병원을 가서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많죠. 그런데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서비스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10년이 됐지만 네. 10년 동안 10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그야말로 그 이민 1세들 이민 1세들이 갖는 고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미국 그 의료 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도 비싸고 보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야말로 친정집 가듯이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서 진료받고 갈 수 있고 영어를 못해도 좋고 뭐 미국 그 메디컬 시스템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고 운전을 하지 못해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그 한국 프로그램에 전화만 주시면은 네. 저희가 모든 걸 다 안내해드리고
일단 병원에 오시면은 한국 음식 드시고 아, 괜찮으시면은 네네네. 아우.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분들이 대우받는 병원이에요. 저희 병원에 네, 오시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한인 사회를 위해서라도 또 많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물론 아프신 분들이 오시면은 고쳐드리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하실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이라든가 프리벤티브 스크리닝, 그러니까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뭐 워크폼맘, 유방암 걷기대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가 그 헬스페어 그 보험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 해드리고 B형 간염에 대해서도 그 스크리닝을 많이 해드리고 네. 당뇨도 뭐 2명당 1명이 거의 그 당뇨 아니면 예비 당뇨신데 거기에 대한 또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2018년에 저희가 그 지금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5대 암. 네. 암은 여러 분야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렵고 일단 암이라는 그 선포를 받으면은 굉장히 좌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암이 되기 전에 그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암이라면은 이왕 암이라면은 미리 조기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5대 암, 특히 폐암, 간암, 위암, 장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암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일단은 예를 들면 폐암이다 하면은 폐암 스크리닝을 그 로우도즈 CT 스캔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행히도 저희는 그 펀드레이징 도너들이 그 많이들 계시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 펀드레이징을 많이 해서 그다음에 홀리네임 병원에서도 좀 더 같이 보태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끔 네, 네. 실질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코리안 커뮤니티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환인들을 위해서 건강 세미나도 꾸준히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과 2월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1월 20일에는 저희가 그 당뇨 엑스포가 있어요. 네. 그 당뇨에 대한 그 닥터분들이 메디컬 닥터분들이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뇨나 예비 당뇨에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배워 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2월 달에는 그 시니어 엑스포라 그래서 특히 뭐 디멘치아 뭐 멘탈 헬스 쪽으로 저희가 또 전문의들이 나오셔서 또 강의도 해주고 네. 1대1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18년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인들한테 이것만은 네네. 꼭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 예방하시는 거, 조기 검진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이든 아니면은 당뇨든 아니면은 그 심혈관증이 있든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그냥 방치해두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니까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미리 그 조기 검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홀리네임 병원 최경희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1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